행복한 아침의 시작, 생방송 전국시대 박효연입니다. 여러분 간밤에 잘 주무셨나요? 모처럼 좀 시원한 밤을 맞이했던 것 같은데요. 신기하게도 절기상 입추가 지나니까 새벽에는 좀 선선한 공기가 도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낮에는 푹푹 찌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 여름은 무척 더워서 그런지 작년보다 모기 개체수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름은 아직 남아있고요. 또 오히려 이렇게 좀 기온이 떨어질 때 모기가 활동하기 더 좋을 때가 아닌가 하는데요. 모기를 퇴치하는 방법 몇 가지 좀 알려드릴게요. 우선 마늘즙이나 양파 껍질, 과일 껍질을 잘 말려서 태우면 또 모기 잡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또 선풍기에 바람을 쐬면요. 이게 사람의 체취를 분산시켜줘서 역시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남은 여름, 여러분 모기와의 전쟁에서 꼭 이기시기 바랍니다. 자, 생방송 전국시대 오늘 첫 소식은요. 우리 지역 이야기로 한번 산뜻하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여수세계 박람회장에서는요. 아주 특별한 축제가 열렸는데요. 세상에 도움이 되는 그 유익한 축제 현장에 저희 전국시대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가보시죠. 이렇게 더운 날에는 럭셔리하게 탄산수 하나 또 마셔줘야지. 럭셔리하긴 한데 무시하게 톡 쏘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다 먹고 난 병들은 바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런 쓰레기로 작품을 만드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로 뭔 작품을 만드는 거야? 밀스럽지만 그래도 한번 가보시죠. 뭐야? 이 세상에 버려지는 모든 것들은 여기로 오라. 쓰레기에 의한, 쓰레기를 위한 세상에 힘이 되는 축제 업사이클링 페스티벌 속으로 가볼까요? 2012년 전 세계 800만이 함께했던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 아주 특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아이들 신이 나서 연주하는 바로 이 악기가 축제의 주인공. 폐품들의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는 축제 업사이클링 페스티벌입니다. 지금 보니까 뒤에가 좀 재활용된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전부 다 재활용인가요? 네.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분리수거를 통한 재활용은 많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술적 가치를 더 부여를 해서 뭔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그런 걸 요즘에 업사이클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작품들은 100% 재활용된 물건들을 다시 예술적인 가치로 재탄생된 겁니다. 업사이클링 페스티벌이 열리는 건 올해로 4번째. 버려진 쓰레기들이 세상 단 하나뿐인 작품이자 놀이터로 대변신. 놀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환경의 중요성을 알아가는 또 하나의 배움터라 할 수 있죠. 소리가 울리고 해서 쓰레기에서 이런 소리가 나는 거 신기해요. 그리고 모양은 또 어때요? 모양은 뭔가 진짜 악기 같아요. 재밌어요. 재활용되는 건 물건뿐만이 아닙니다. 폐 컨테이너를 이용해 만든 세상 단 하나뿐인 영화관도 있고요. 귀엽고 깜찍한 공예품들을 버려진 쓰레기를 이용해 관람객들이 손수 만들어보는 기회까지. 미래 꿈나무들에게 필요한 기발한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한 환경 놀이터입니다. 쓸모없는 건 다시 재활용해가지고 좀 새로운 창작물 이렇게 만들어놓으니까 되게 좀 신기하고 애들한테도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좀 체험을 해봤는데 이 나무 판자 같은 것도 지금 이제 쓸모없어서 이제 버릴 처기에 처한 건데 거기 위에다가 이제 밑그림을 그려가지고 색칠을 하면서 애들한테 좀 교육적으로 도움도 되고 좋은 것 같아요. 돈 주고도 못할 귀한 수업을 받기 위해 새벽 버스 타고 여수 엑스포장을 찾은 열혈 경상도 친구들. 과연 지금 종이 대신 사용하는 이 버려진 사과나무 상자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반갑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김해 공동중학교에서 왔어요. 김해에서 여수까지 웬일이에요? 업사이클링을 주제로 저희가 학교에서 탐구를 하고 있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5학년인데 나보다 훨씬 똑똑한데?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업사이클링은 뭐가 좋습니까? 업사이클링을 하면 일단 다 버려져서 지구가 환경 오염이 돼야 되는데 네.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고 또 새로운 필요한 부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점점 작아져만 가는 우리의 성화 삼촌.
앞으로 버리지 마시고 업사이클링 한번 해보세요. 엄마 아빠는 재활용에 대해서 잘 알겠지만 업사이클링에 대해서도 잘 알아줬으면 해. 엄마 아빠 사랑해. 똑똑한 초등학생들 덕분에 환경 공부도 했겠다. 이제 생수통 드럼을 이용해 제대로 한번 놀아볼까요? 그런데 양드러머의 자리를 위협하는 라이벌 등장. 잘해. 표정만 보면 이미 베테랑 드러머입니다. 아, 이제 욕심나. 집에 있는 쓰레기 다 뒤져가지고 작품으로 승화할 수 있는 게 없나. 그리고 애들한테 갖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을 사줄 게 아니라 버려져 있는 것들 먼저 꺼내서 아이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먼저 고민하게 될 것 같아요. 이 행사를 함께 하면서. 요시키, 가만. 좋아. 성화 삼촌의 감춰왔던 뮤지션 열정을 재확인시킨 이 작품의 제목은 생명의 나무. 직접 연주하고 타보고 만져보는 오감만족 체험형 작품으로 배품에 생명을 불어넣는 마술사 윤영기 작가의 작품입니다. 아니, 작품에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뭐 뜻이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이 여수가 네. 해양 도시이기 때문에 환경으로 아주 유명한 선도주자의 도시로 알고 있어서 네. 그래서 거기를 겨냥해가지고 뭔가 그렇다면 이거 바다에서 또 많은 여러 가지 버린 것들 많고 네. 그래서 큰 의미를 주고자 그리고 그 버려지고 방치되어진 것에 새로운 의미와 가치 그걸 부여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번 야심차게 한번 기획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버려질 수 있는 쓰레기가 새 생명을 불어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더 큰 가치가 있는 거고 네. 버려진 거 저걸 하나하나 각자 저기 흩어져 있으면 사람들은 절대 쳐다보지 않고 그냥 쓰레기죠. 그냥 네. 방치하고 지나치고 말이는데 그 쓰레기들이 이쪽에서 모여서 저렇게 변신하니까 사진기를 빼어들게 됩니다. 아주 묘한 현상입니다. 아니, 직접 본인이 만든 작품을 많은 아이들이라든지 많은 관광객 여러분들이 좀 시청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보시면 어떻습니까? 일단 뭐 너무 떨리고 야 저기 놀이기를 타고 두드리는 걸 보면서 대리만족입니다. 나는 부끄러워서 못하겠는데 너무 좋아하니까 아니, 본인이 만든 건데 본인이 못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부끄러워. 본인이 못하는데 남들이 하면 뿌듯하고. 대리만족입니다. 그래서 그런 만족을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저는 만들어야 돼요. 그게 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명이라고. 사명. 업사이클링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 우리의 리포터. 환경에 대한 그 귀한 깨달음을 몸소 보여주겠다며 쓰레기 줍기 이벤트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 실천 칭찬해. 양성아 리포터, 그 마음 변치 마세요. 쓰레기가 쓰레기가 아니라 이거를 다시금 무언가로 새롭게 탄생한다는 거. 그거 좀 제대로 느낀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로 오늘 집에 가서 재활용 쓰레기 버릴 때 많이 안 버릴 것 같아요. 진짜 많이 안 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일회용품 좀 많이 또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버려진 쓰레기의 환골탈태, 지구를 살리는 화려한 기환. 이제 쓰레기가 아니라 작품이라고 불러주세요. 네, 생수통 드럼 저는 이게 좀 탐나는데요. 저도 생수통 버려진 걸 좀 주워다가 집에서 이 드럼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화면 보신 분들은 저처럼 앞으로 이제 쓰레기가 생기면 이걸 어떻게 만들어 보면 좋을까 이런 고민도 해보실 것 같은데요. 이 업사이클링 페스티벌은요, 사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소개됐지만요. 이 외에도 우리가 뭐 다 쓴 페트병을 가지고 가면 이걸로 물총을 만들 수 있는 뭐 워터건 페스티벌도 있었고요. 뭐 OX 퀴즈, 벼룩시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열렸다고 합니다. 사실 아쉽게도 이 페스티벌은 막을 내렸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해양 오염, 해양 쓰레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요, 더 다양한 쓰레기들이 모여서 멋진 모습으로 업사이클링 된 거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로부터 호남 하면요, 문화예술의 고장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부터는요,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여러분에게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박물관이 있어서 안내하려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함께 가보시죠. 한 사람이 반평생 시간과 정성을 쏟아 만든 특별한
특별한 박물관이 있습니다. 지나간 오랜 세월을 느낄 수 있는 숨은 보석 같은 곳. 낡고 허름하지만 그 어느 곳보다 귀한 가치를 품고 있는 시골 작은 박물관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예로부터 땅이 좋아 농업이 잘 발달해온 여기는 무안해제. 어느 시골 마을과 다름없이 한적한 이곳에 아주 특별한 보물들이 모여있는 박물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농기구에 있어서는 큰 박물관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희귀한 물건들이 가득한 이곳, 바로 아리랑 박물관입니다. 이곳에 아주 진귀한 유물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이렇게 한적하고 고즈넉한 시골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와 함께 가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요. 지금 저희 끝까지 정말 다양한 물건들이 많거든요. 네. 여기가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선조들이 일상생활에 썼던 물건 만점을 제가 35년 동안 모아서 이렇게 지금까지 한 점도 버리지 않고 수집해 놓은 사박물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곳에 있는 물건들만 해도 만점! 익숙한 농기구들부터 여기가 아니고서야 찾아보기 힘들 것 같은 진귀한 농기구들까지 총 4동의 건물에 보관되고 있는데요. 35년 동안 모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모으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예, 계기는 제가 그 농약업을 하다가 이렇게 하는데 배달을 많이 시켜요. 농약 한 박스, 한 봉, 2봉을 갖다 달라고. 이렇게 오토바이로 갖고 이렇게 가면은 35년 전의 일입니다. 길거리에 동네 어귀에 항아리나 이렇게 유물들이 많이 버려져 있어요. 그것을 하나 둘 모으다가 보니까 이렇게 모으게 됐고, 한 점 한 점 어느 것 하나 손때가 묻지 않은 것이 없는데요. 직접 모아 더욱 의미가 큽니다. 오늘은 인근 학교 학생들이 찾아와 아리랑 박물관 구경에 나섰습니다. 농기구들이 가득한 이곳, 관람의 목적보다는 보관의 의미가 더 큰 곳이지만요. 한 번 둘러보면 삼국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농경 문화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한눈에 알 수 있죠. 여기 와보니까 어땠어요? 여기 와서 저런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고 알게 돼서 정말 좋았어요. 실제로 와보니까 되게 많잖아요. 네. 어땠어요? 그 옛날 물건이 이렇게 많아서 신기했고 만질 수 있어서 기뻤어요. 오래된 농기구를 직접 보고 만져보는 흔치 않은 기회. 아이들 눈엔 모든 게 신기하고요. 계속되는 설명에 지루할 법도 하지만 사뭇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며 두 눈을 반짝이는 아이들을 보니 잘 찾아왔다 싶은데요. 전기 전력 만들어낼 때도 쓰고 이 엔진이 돌아 그러면서 탈곡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보다 일명 탈곡기라고. 오랜만에 박물관을 찾은 손님들에게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어 설명에 설명을 거듭합니다. 그때는 방송이 없기 때문에 일로 불이 났습니다 하고 알렸던 거예요. 이렇게 쉽게 들을 수 없는 귀한 소리죠. 이거 돌려보니까 어때요? 뻑뻑하면서도 신기해요. 이것도 어떨 때 한다고 했는지 기억나요? 통행 금지 시간이나 재난이 일어났을 때 하는 걸로 기억이 나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현장 체험 학습! 살아있는 교육의장이라 할 수 있겠죠. 이 순간만큼은 과거로 돌아간 것 같은데요. 한편엔 옛 생활 모습을 알 수 있는 디딜방아가 자리하고 있고요. 바로 옆에는 옛 대장간을 옮겨놓은 듯한 장소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전국에서도 이렇게 많은 농기구를 만날 수 있는 곳은 드물 것 같죠? 진귀한 농경 유물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박물관에 대해서 알고 오셨나요? 어떻게 오시게 되셨어요? 네, 그 해제에 사시는 주민들께 듣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실제로 와보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해제 면 안에 이렇게 옛날 생활 모습을 알 수 있는 신기한 물건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놀랍고 또 학생들에게도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작지만 큰 가치를 품은 아리랑 박물관. 지금은 이렇게 다양한 희귀품들을 만날 수 있는 박물관이 되었지만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는데요. 한 점 한 점이 모여 만점의 물건들이 모이기까지 긴 세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이거를 모으시는데 굉장히 돈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당연하죠. 하셨어요? 돈은 저희 가족, 저희 부인이 농약업을 해서 생활비는 충당을 했고, 일부는 제가 미국에서 벌어온 돈, 또 제가 이렇게 물건이 욕심이 나면은 돈으로 사야 되니까, 돈이 없으면 솔직한 얘기로 남부끄러운 얘기인데 논밭도 판 적이 있습니다. 논밭도 팔아서 이 물건이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양이 보존이 된 것 같아요. 발품을 팔고 수집을 이어오던 중 일부 사람들의 기증까지 이어졌는데요.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이곳을 더 오래도록 지키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보니까요. 아까랑 또 분위기가 달라요. 뭐 굉장히 많은 것들도 있고 그림 같은 것도 있는데 여기가 어떤 곳인지 소개를 해주세요. 여기는요. 지금 이제 박물관에 4동이 있는데 이 동은 소중한 그 물건들을 특별히 관리하는 이게 특실로 보면 되었고요. 소장품들 중에서도 귀한 것들만 모아 따로 보관하고 있는 건데요. 구할 땐 어렵게 구했으나 보관할 장소가 많지 않아 아쉬울 따름입니다. 사람들의 흔적이 가득 묻은 낡은 생활용품들이 줄을 이루는데요. 오래된 그릇들도 눈에 띄고요. 그리고 지나간 세월을 말해주는 듯 녹슬고 다른 물건들과 다양한 무늬의 성냥갑, 전기가 없던 시절 사용하던 옛날 냉장고까지 개수만 많은 것이 아니라 그 종류도 정말 다양합니다. 옆 건물에도 특별한 물건이 보관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집이 있어요. 뭐 여기 화로 고장집, 서울 약국, 국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 여기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제가 하로 박물관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로만 집중적으로 모아놓은 데예요. 신라, 고려, 조선 이렇게 그 삼국시대 것도 있고 그래서 하루만 한 120점을 모아놓은 거예요. 한 사람이 모았다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다양한 화로들, 한평생 품어온 희귀품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는 듯한데요.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수집에 쏟았던 35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그런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아리랑 박물관이 존재할 수 있는 거겠죠. 해제 아리랑 박물관에 가면은 진짜 대한민국의 역사를 갖추어진 것이고 역사를 또 배울 수 있고 그런 생각을 갖고 모았는데 한 10,000점의 숫자는 이렇게 숫자로 보면 별것이 아닌데 우리 선조들의 일상생활의 유물은 거짐 다 들어갔다. 어떤 것을 저희 집에 와서 찾아도 제가 예 하고 대답을 하면서 그 물건을 내놓을 수 있게끔 물건을 최대한 노력을 했다. 이곳의 물건들을 잘 관리하고 보관하여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남은 가장 큰 꿈인데요. 거창한 건물도 없고 화려한 도심에 있는 유명한 박물관도 아니지만요. 앞으로 더욱 가치를 인정받아 끊임없이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좋은 교육의 장으로 오래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생방송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53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와 소나기가 종일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30에서 60mm 정도인데요. 양이 많지는 않지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피서철인 만큼 산으로 또 계곡으로 떠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항상 세심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름휴가 다녀오셨나요? 저희 전국시대에서 항상 가기 좋은 곳, 피서지들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또 도심 속 바캉스 여행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특별하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무료로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주머니도 가볍게, 발걸음도 가볍게 도심 속에서 즐기는 바캉스 함께 하시죠. 올여름 정말 뜨겁죠? 지구가 펄펄 끓는 느낌입니다. 아이 좋아. 아우 좋다. 아우 좋아. 얼씨구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다는 건가요? 왜 울어? 우리 휴가 안 가? 휴가? 꼭 가야 돼? 산? 더운데 무슨 산이야. 힘들고 땀 흘리고. 아이 짠 냄새. 아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많아? 역시 바캉스는 해외여행이지. 근데 무슨 돈으로? 그래서 결론은 역시 방콕이 최고야. 너도 이리 와서 즐겨봐. 아우 난 그래도 행복해. 아이고 퍽이나 행복하겠어요. 뜨거운 여름 연일 폭염특보가 발령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방 안에서 선풍기와 부채에 의지한 채 보낼 수는 없는 법. 더위를 날려버릴 시원한 바캉스 꿈꾸고 계신가요? 하지만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멀리 가지 않아도 되고 비용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도심에서 즐기는 공짜 바캉스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촬영입니다.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네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우후. 오늘 기대됩니다. 아니 근데 산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고 돈도 없는데 어디로 가죠? 공짜 바캉스를 위해 찾은 곳은 충주 세계무술공원. 이곳은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남한강변의 제방을 따라 조성된 무술 테마공원인데요. 사시사철 다양한 축제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곳에서 어떻게 바캉스를 즐길 수 있다는 걸까요? 예상됩니다. 예상돼. 푹 젖어서 시원하긴 하겠네요. 이거였어. 돈 없이 즐기는 바캉스가 이거였어. 아니 뭘 더 바랍니까? 이 정도면 최고지. 한여름 시원한 물줄기를 내뿜는 분수대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상쾌해지는데요. 언제부터인가 분수대가 보기만 하는 곳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즐기는 여름 놀이터로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바닥에서 물이 솟아오르게 만든 바닥 분수는 멀리 가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시원한 여름 바캉스 장소로 손색이 없는데요. 부모들의 주머니 사정은 빠듯한데 뜨거운 태양 아래 시원한 물놀이가 절실한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여름 놀이터로 안성맞춤인 곳입니다. 기왕 젖은 몸 찬웅 리포터도 바닥 분수에서 같이 즐겨보세요. 아이고 아이들은 신났네 신났어. 솟아오르는 물줄기. 아이고 민망해라. 지금 비대하는 건가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물놀이에 빠진 아이들 보면서 부모들은 한편으론 걱정스러운 마음도 듭니다. 바닥 분수에 요즘에 세균이 많이 검출된다고 그래서 좀 걱정이 많아요. 그리고 저희 조카 큰아이 같은 경우는 좀 피부가 예민한 편이라서 좀 아이들이 좋아해서 나오긴 하지만 좀 걱정이 많은 편이죠. 그렇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 안전이 가장 큰 관심사일 텐데요. 아이들이 바닥 분수에서 신나게 뛰어노는 건 좋은데 그 물이 신체에 닿아도 되는 물인지 입에 들어가도 괜찮은 물인지 당연히 걱정이 됩니다. 정말 괜찮을 걸까요? 놀다가 물을 몇 모금 잘못 먹었어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물 교환을 하고 있고요. 매일 소독을 실시해서 수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기 대장균 있지 않나요? 대장균 없습니다.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수질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바닥 분수에 사용되는 물을 용기에 받아서 수질 검사 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과연 수많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아도 괜찮을까요? 이곳은 의뢰받은 물을 검사 기기를 통해 적합도를 판정하는 곳인데요. 탁도 측정부터 대장균 검사까지 철저히 검사하는 곳이랍니다. 면모금 한 먹었는데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검사 결과는 검사 항목이 총 4가지인데 대장균, 탁도, pH, 잔류염소 항목인데요. 4가지 항목 다 기준치 이내에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그럼 마셔도 되겠다. 이거는 먹는 물이 아니고요. 아이고, 더위 먹었나? 이건 바닥 분수 물이라고요. 충주 세계무술공원에는 바닥 분수 말고도 공짜 바캉스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또 있습니다. 갑자기 찬홍 리포터 허겁지겁 옷을 벗어 젖히며 달려가는데요. 그곳은 다름 아닌 야외 풀장이네요. 이곳에 어린이들을 위한 야외 물놀이장이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더위를 피해 시원한 물놀이를 즐기려는 아이들로 1,000,000원. 그런데 이것도 공짜인가요?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가족분들이 멀리 안 나가시고 도심에서 시원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충주에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은 공짜로 즐길 수 있는 물놀이장. 아이들이 연령에 맞춰 즐길 수 있도록 총 3개의 야외 풀로 구성되어 있고요. 에어슬라이드도 갖추고 있는 명실상부 도심 속 워터파크입니다. 이만하면 멀리 떠날 필요 없고 돈 들여서 유명 워터파크 찾을 필요 없겠네요. 이야, 아이들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질 않네요. 공짜지만 아이들 안전을 위한 안전 요원과 구급시설까지 갖출 건 다 갖췄답니다. 와, 여기 나오니까 어때요? 공짜여서 좋고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아서 좋아요. 저 다른 데는 좀 사람이 많아서 좀 수영하기가 불편한데 여기 사람도 별로 없고 시원해서 좋아요. 무료로 운영되고 있지만 갖춰야 할 편의시설은 다 있습니다.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탈의실과 몸을 씻을 수 있는 샤워장도 무료로 운영되고 있답니다. 물놀이 용품들도 빌려준다네요. 이거 빌리는데 얼마예요? 공짜입니다. 이것도 공짜예요? 공짜예요. 와! 이런 시설과 용품들을 공짜로 즐길 수 있다니 아이들은 신나게 놀아서 좋고 부모들은 부모들대로 비용 부담 없어서 좋습니다. 이거 다 그냥 즐기기만 하면 되는 거죠. 아이들이 즐거워하니 좋은데 그래도 부모들 마음 한켠에 걱정스러운 마음도 듭니다. 방학인데 아이들하고 갈 만한 곳이 많이 없는데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이래서 가까운 곳에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무료라서 좀 걱정되긴 한데 수질이 좀 어떤지는 좀 궁금하기는 해요.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게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물을 교환하고 소독하고 있습니다. 못 믿으시겠다고요? 그렇다면 검증 들어갑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는 물을 용기에 받아서 직접 잔류 염소 측정에 들어갑니다. 아이들 안전을 위한 기준치에 적합! 물론 아무리 수질을 관리해도 지켜야 할 에티켓이 있죠? 오랜 시간 물놀이 하다가 부른 때를 함부로 벗겨내는 일은 안 돼요. 여기는 목욕탕이 아니니까요. 코 속에 물이 들어갔다고 시도 때도 없이 코 푸는 행동 안 돼요. 급하다고 물속에서 실례하는 일은 정말 실례입니다. 풀장 아래 소변 보는 일 안 돼요. 어머, 풀장 안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제안했을 뿐인데 아이들 눈에는 나쁜 어른으로 보였나 봐요. 나쁜 어른을 응징하라. 나쁜 어른을 향한 아이들의 집단 공격. 이야, 무서워. 찬홍 리포터, 뭔가 할 말이 있는 모양인데요. 뭐라고요? 그냥 기억한 건 없을까? 아무리 이 여름이 뜨거워도 피할 수 있습니다. 도심 곳곳에 마련된 무료 시설을 이용해보세요. 공짜지만 알찬 시설과 안전까지 보장합니다. 먼 곳으로 가지 않아도 되고 비용 걱정도 내려놓고 올여름 아이들 얼굴에 웃음꽃 필 수 있는 공짜 바캉스 즐겨보세요. 부모님은 뭐 비용 부담 안 해도 되고 아이들은 신나게 놀 수도 있고 또 주기적으로 수질 관리하기 때문에 물에 대한 걱정은 또 안 해도 되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곳곳에서도 이렇게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물놀이 시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멀리 갈 수 없다면 아이들과 근처에서 행복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부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얼마 전 인기리에 종영됐던 드라마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어렸을 적 동화책에 많이 나왔던 인물이기도 한데요. 바로 도깨비입니다. 지금 부안 영상 테마파크에서는요, 도깨비빛 축제가 한창이라고 하거든요. 함께 가보시죠.
뜨거운 여름, 더위 때문에 쌓인 스트레스를 확 날려줄 어딘가를 찾고 계신가요? 타임머신을 타고 마치 옛날로 쏙 들어간 듯한 기분이 들어요.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여름밤, 부안에서의 특별한 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빛나와라 뚝딱, 도깨비 빛축제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마치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 듯한 이 기분.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요, 부안 영상 테마파크입니다. 이곳에서는 드라마나 사극, 영화 촬영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저도 이렇게 차려입으니까 마치 영화 속 주인공 같지 않나요? 지금부터 저하고 이렇게 영화 촬영지 곳곳으로 살펴보시죠. 이 거대한 문으로 들어가면 과거로의 시간 여행이 시작됩니다. 임금이 계시던 경복궁에 백성이 살던 초가집까지 조선시대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데요. 규모가 엄청나요. 부안 영상 테마파크가 어떤 곳인가요? 여기가 최초에 건설할 때 광화문에 있는 경복궁과 규모가 똑같이 지었어요. 사이즈를. 대전을 앵글로 담을 때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80%는 사극을 여기서 찍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최근에 군주도 찍었고 또 KBS의 7일의 공주 그것도 찍었고. 이름만 들으며 아 하고 감탄사를 연발하는 쟁쟁한 작품들이 모두 이곳에서 탄생했다는 사실. 이 정도면 사극 흥행 1번지로도 손색이 없겠죠? 여기에서는 영화 촬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영화 촬영하는 건가요? 아니 저희 여기는 부안 테마파크에 있는 저희 병영 체험장이라는 곳인데요. 각종 병장기 체험하고 20가지 정도 되는 전차, 형벌, 공수성 무기 그리고 전통놀이까지 해서 20가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실감나는 소품과 의상을 갖추고 조선시대 무사로 변신해보는 시간인데요. 이제 감춰왔던 제 실력을 보여줄 때가 온 건가요? 눈빛만큼은 주몽부럽지 않은 제가 신들리 활 속의 실력을 보여주려는 순간. 난감하네. 저만 못하는 거예요? 난감하네. 오! 봤어요? 저 지금 한 거? 지금 되게 멋있게 지금 쐈잖아요, 지금. 이렇게 명중한. 적군을 향해 돌진하라! 왜 이렇게 안 나가지? 아니 왜 이렇게 못 끌어요? 왜 그래? 제가 그렇게 무거웠어요? 아니요. 이것도 있고 더우니까. 그래서 더워서 땀나는 거예요. 제가 무거워서 땀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네, 더워서. 더워서. 부안 영상 테마파크에 오면은 이렇게 무사 체험도 하고 과거로의 여행을 제대로 한 것 같아요. 시간 여행을 마친 자에게 필요한 또 다른 여행. 바로 더위 탈출 여행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지금 조선시대에서 왔거든요. 그러시구나. 근데 지금 뭐 잡고 계세요? 이런 지금 물고기 체험이나 황토 체험 뭐 이렇게 시원하게 수영도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제가 지금 가족들 데리고 지금 놀이 중에 있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을 순 없겠죠.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금붕어 잡기에 합류했는데요. 잡았어. 와, 이거 뭐라고 잡으니까 되게 좋다. 팔딱거려. 이뿐만이 아닙니다. 황토 체험장에서 즐기는 피부 마사지 시간. 여기에 워터 슬라이드의 짜릿함을 즐기는 수영장까지 더위를 한 방에 날려줄 체험거리들이 가득한데요. 모두들 더위 탈출에 제대로 성공한 표정이죠. 지금 이곳에 보면요, 조선시대 기와도 보이고 성벽도 보이거든요. 이렇게 과거하고 현대가 공존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런 곳에서 물놀이를 하니까 뭔가 더위를 확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기분이에요. 아, 좋다. 야! 저도!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 지금 아이하고 놀러 오셨어요? 네. 와, 여기 오니까 어떠세요? 가족들끼리 다 같이 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다음에 옛날 좋은 것들도 구경하고, 그다음에 겸사겸사 수영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한꺼번에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주모, 여기
시원한 거 하나 부탁해요. 신나게 노느라 허기진 제 배를 채워줄 오늘의 주인공들. 소리만 들어도 입맛을 다시게 되는 주막 2종 세트입니다. 파전에 도토리묵에 와 이게 진짜 시간 여행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네요 제가. 파가 아낌없이 팍팍 들어간 쫀득한 파전과 고소한 도토리향의 매콤함을 더한 도토리묵 무침. 언제까지 여름바다에서 해수욕만 즐기실 건가요? 해양 스포츠가 있어 더 신나고 즐거운 포항바다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네, 참 즐겁고 즐거움이 가득한 것 같은데요. 이 도깨비 축제는 오는 20일까지 쭉 이어진다고 합니다. 축제가 끝난 후에도 이 빛의 향연은 계속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시간 내셔서 꼭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공탐방 경남 여지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늘에서 바라본 경남 합천 내촌마을을 가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도 함께 가보시죠. 18개의 시군, 314개의 읍면동, 345만 경남도민의 행복한 보금자리. 오늘 찾은 최고의 마을은 어디일까요? 한껏 치장한 할머니들의 뽐내기 외출. 다홍 치마에 노란 꽃까지 걷고 두 눈이 휘둥그레 어안이 벙벙해집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아, 가사 좋고 춤사위는 very good, 표정은 원더풀. 보약 같은 친구야. 깜찍한 할머니 공연으로 정신 쏙 빼놓은 동네. 오늘 고공탐방 주인공은 합천 내촌마을이래요. 성살리 내촌마을 안내도입니다. 쌍책명에서 문화재로 지정이 된 합천박물관, 그 다음에 성살리 느티나무 법성정이라고 하며 간수정이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는 곳이고,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아름답게 마을 가꾸는 걸 막 전파하는 뜻으로 릴레이식으로. 자랑할 게 많다는 이장님, 무지 바쁘시네요. 여기 해바라기 컨셉이 좀 많죠. 저희들이 인근 마을 6개 마을하고 작년부터 해바라기 걷기 대회가 있어요. 올해도 곧 할 거거든요. 8월 중순에. 그때를 대비해서 합천군 전체에 자전거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지나가는 길목이 우리 동네를 지나가요. 특별 출연 면장님도 한 말씀 거두셨대요. 우리 쌍책맨 소재지를 백화로 다 표현하고 그렸습니다. 우리 당산나무라든지 어떤 부지상이라든지 이런 행상물을 그렸습니다. 여기는 우리 말투구라든지 도자기, 유리잔, 우리 왕치, 다르국의 왕비의 어떤 그 왕관이라든지 이런 생산을 해서 그렸습니다. 우리 다라국의 어떤 그 우수성을, 또 역사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백화를 그렸습니다. 마을회관은 어르신들의 무더위 쉼터. 해야만 2차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게 2차 마을이 살기 좋은 마을 사업인데, 벽화를 그리고 청석 있는데 거기는 흙을 붓는 걸 그렇게 결정이 보아하니 마을에서 엄청난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모양인데요. 우리 어르신들 경가보고에는 별로 흥미가 없으신가 봐요. 여기 다 보관돼 있어요. 제가 항상 보면 우리 요번에 행복마을 콘서트를 하면서 저보고 잘했다는데 저만 잘한 거 아니에요. 센스쟁이 이장님, 보물 어르신들께 돌리시네요. 칭찬은 고래만 춤추게 하는 게 아니랍니다. 꽃단장, 분단장하고 전원 집합. 그런데 이 땡볕에 어딜 가시는 거예요? 목적은 행복마을 콘테스트 대회 나가려고. 무슨 그런 콘테스트가 다 있대요? 행복마을 콘테스트라는 게 뭐냐면 지금 올해 딱 4회째인데요.
분야가 환경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복지가 있고, 그다음 소독 체험이 있고, 그다음에 깨끗한 농촌 만들기. 내촌마을은 깨끗한 농촌 만들기. 깔끔이 부분 대상을 받았다네요. 나의 살던 고향인 꽃피는 산골 봄그나고 쌀국꽃 아기 지날래. 가만 들어보면 울긋불긋 꽃들거리 우리 동네라는 의미예요. 경상남도 행복마을 콘테스트에 나가서 저희 마을이 선정이 돼서 그 행복마을 콘테스트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기 노래교실을 같이 하고 퍼포먼스, 율동 요것도 같이 하게 되었어요. 한 주 나오자마자 트롯 대열로 변신!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자네는 좋은 친구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우리 두 사람 전생에 인연일 거야. 사는 게 맑은 날도 있었지만 굳은 날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늘 친구 같은 이웃이 있었는데요. 그 마음을 노래로 대신합니다.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 오약 같은 친구야. 우리 어르신들 앞으로도 오늘만 같이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첫 노래는 옛날 참 어린애들이 이제 고향 생각하면서 참 학교에서 부르는 그런 노래고, 여 같은 친구 이거는 이 가사 내용을 보니까 네 번이 이게 살아가면서 이제 이거 하는 그게 노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마음에 와 닿고 이러네. 호흡은 뭐 꽃밭에 노는 거 한 가지 아닙니까? 경남에서도 유난히 더운 합천. 마을에는 삼복더위도 피해가는 곳이 있대요. 가장 우리 쌍책면에서 가장 여기가 여름 되면 이래 바람도 불고 통풍이 잘 되고 시원한 곳으로 우리 쌍책 주민 전체의 여기가 통로되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풍도 당당한 느티나무는 500살이 넘었대요. 정월 대보름에 제사도 지내고 마을을 지키는 당산나무래요. 경상남도 기념물 240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네 아줌매들이 지팡이 짚고 다니거든. 다 허리를 못 피. 근데 딱 놀러만 가면 지팡이가 필요가 없어. 연기짱 할머니, 해바라기처럼 하늘 향해 허리 쭉 펴고 사세요. 제가 시집 온 지 26년째 나는데요. 시집 와서 보니까 아줌매들이도 그 동네 어르신들 그렇고 이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덩끝에서 놀았다, 덩끝에서 뛰어놀았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번 꽃동산을 한번 만들면 어떨까, 그때 그 추억을 되살려서 재현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 태코 붙인 데 다 아시지? 예. 모르신 분 아무도 없지? 예. 오늘 하루 풀 좀 잡초 제거를 해야 됩니다. 꽃밭 작업을 시작한 것이 작년 겨울. 농사 지으랴 꽃밭 가꾸랴 힘들기도 했지만 애쓴 보람이 있습니다. 꽃 종류가 20가지가 넘고요. 이만하면 자랑할 만한 거죠. 풍년초. 풍년초. 예. 꽃이가 예쁩니까? 이름에 보면 꽃 이름하고 그다음에 동네 아줌매들 태코가 붙여져 있어요. 여기 700평 되는 걸
동네 주민들이 꽃 심을 때부터 시작해서 구역별로 나눠가지고 다 동참을 해서 관리하기를 위해서 이 태코를 붙인 1인 1하단 가꾸기 그래 해가지고 요 준비를 했어요. 쉿, 비밀인데요. 어느 집 꽃이 더 예쁘게 피나 안 보이는 경쟁도 생겼다네요. 꽃도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죠. 아침 저녁으로 물도 주고 잡초도 뽑고 말벗이 되고 나면 할머니들도 어느새 꽃이 됩니다. 우리 동네 주민분들은 평균 나이가 75에서 80살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막내뻘밖에 안 돼. 그런데도 저 하나 믿고 같이 동참을 해서 이렇게까지 해주신 거는 저 솔직한 말로 이 방송이라고 하신 게 아니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한 번 심고 두 번 심고 세 번을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뭄이 오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만큼 살림된 건 좀 기적이에요. 꽃과 놀이가 일상을 바꿔놓았습니다. 40여 명의 어르신들이 만든 작은 기적. 합천 내촌마을에는 오늘도 꿈꾸는 청춘들이 살고 있습니다. 네, 앞선 영상에서 잠시 화면이 멈췄었는데요. 갑작스러운 문제로 화면이 고르지 못했던 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합천 내촌마을에 다녀왔는데요. 이곳의 어르신들의 평균 연령이 75세에서 80세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직 어르신들은 한창 청춘이구나 이런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 합천이요, 경상도 지역에서도 좀 유독 더운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더우면 지칠 법도 한데 우리 어르신들 여유가 묻어나고요. 미소와 얼굴에 온화함이 참 넘쳐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특히 어르신들이 화면 중간중간 해바라기 모양이 있는 이 한복을 입고 큰 해바라기 꽃을 머리에 달고 노래 부르며 율동하는 게 인상 깊었는데요. 이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게 어르신들이 그 누구보다 즐기고 계셨고요. 또 화면 내내 웃으면서 신나게 노래 부르는 모습에 저 역시도 덩달아 행복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합천 내촌마을 주민들이 준비하고 있는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대회는요. 이 전국대회가 8월 30일에 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 보니까 좋은 결과는 이미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걸 감히 예상해 봅니다. 여러분도 합천 내촌마을에 가신다면요. 이 어르신들의 행복 바이러스 그대로 받아오지 않을까 싶네요. 자,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여수시에서는 도시재생 시민대학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의 이해, 자원조사, 사례지 답사 등의 내용을 함께 하는 건데요. 이 시민대학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8월 24일 목요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서 동주민센터나 여수시 도시재생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여수시 건강증진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순천에서는 지역 청년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서 청년 플러스 공감 만들기 청년센터 시민공감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1시 반부터 순천 청소년 수련관 3층에서 열리는데요. 청년센터 실시 설계 설명과 함께 의견 수렴 토크 콘서트로 진행됩니다. 이 토크 콘서트와 실시 설계 설명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순천시 시민소통과로 보다 자세한 내용 문의하시면 되겠네요. 여수시에서는 다문화 여성들을 대상으로 미용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과정, 미용 이론, 미용 커트 등 미용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을 위한 관련 교육들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여수시에 거주하는 결혼 이주 여성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인데요. 이게 선착순 접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접수 서두르셔야겠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수시 여성가족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순천
춘천교육지원청 위센터에서는 가족 소통을 위한 소나기 캠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캠프는 보성 청소년 수련원에서 8월 18일 금요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함께 하게 됩니다. 생방송 전국시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